31회에서 불타버린 고향 집과 어머니의 실종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한 삿갓 형님이 이제 그 배우를 쫓아 한양으로 입성합니다. 32회는 산막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미스터리 정치 스릴러의 성격을 띱니다. 도성 안을 떠도는 원혼의 소문과 권력자들의 추악한 음모,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어머니의 행방을 쫓는 삿갓의 활약을 그려내겠습니다. 한양의 원혼, 삿갓이 죽은 자의 시를 읊다. 도성의 밤 울려 퍼지는 귀곡성, 으스스한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여인의 울음소리, 팔도를 유랑하던 삿갓 형님이 드디어 조선의 심장,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궁궐의 그림자 아래 도성은 기괴한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밤마다 궁궐 담벼락을 타고 정체 모를 원혼들의 곡소리가 들리고 삿갓의 정적들이 기거하는 고관대작들의 집 대문에는 붉은 피로 적힌 시 구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김삿갓, 산 자들의 탐욕이 들끓더니 이제 죽은 자들의 억울함이 도성을 덮어꾸려. 저 곡소리는 원한인가 아니면 누군가 꾸며낸 살기인가. 내 가문의 비극을 쫓아 여기까지 왔으니 이 소란의 끝에 내 어머니를 납치한 자들의 꼬리가 맞닿아 있을 것이요. 죽은 자의 복수인가, 피로 쓴 시의 정체. 삿갓은 밤마다 피 칠갑된 시가 나타난다는 영의정 안판서의 집을 감시합니다. 안판서는 과거 삿갓의 조부 김익순을 사지로 몰았던 주동자 중 한 명이죠. 삿갓은 그곳에서 원혼의 정체가 사실은 안판서에게 자식을 잃은 백성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벌이는 시위임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안판서는 이를 역모로 몰아 백성들을 학살하려 합니다. 안판서 서늘하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내 앞길을 막는 것들은 모조리 베어버려라. 김병현 그놈이 도성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싹을 잘라야 한다. 김삿갓 어둠 속에서 지켜보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산 사람을 귀신으로 만드나니 내 놈이야말로 이 도성의 진정한 악기로구나. 삿갓의 휘호, 산자가 죽은 자를 대신하리라. 안판서의 사가 사병들이 귀신 분장을 한 백성들을 포위한 순간 삿갓이 지붕 위에서 내려앉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등 뒤로 숨기고 안판서의 대문 위에 거대한 휘호를 남기며 그의 죄상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삿갓의 붓질 한 번에 사병들이 기세에 눌려 멈춰섭니다. 인, 작, 귀, 성, 원, 차, 비. 사람이 귀신 소리 내니 원망스럽고 슬프도다. 관, 위, 악, 귀, 부, 자, 지. 관리가 악귀가 된 줄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구나. 혈, 시, 비, 묵, 심, 지, 피로 쓴 시는 먹이 아니라 마음의 울음이니. 천, 도, 하, 시, 참, 간, 괴. 천도는 어느 때에 간악한 우두머리를 베려나. 시가 완성되자 구경하던 도성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안판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삿갓은 소란을 틈타 안판서의 비밀 서신을 탈취합니다. 그 서신에는 어머니가 한양 북쪽의 비밀 사찰에 감금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격의 서막,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서 안판서의 사병들을 따돌리고 삿갓은 북한산 자락으로 향합니다. 서신에 적힌 청년사라는 사찰,
그곳은 정적들이 반대팔을 감금하고 고문하는 비밀 장소였습니다. 삿갓은 빗속을 뚫고 산을 오르며 어머니가 살아계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삿갓 달리며 내면 독백,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이 불효자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문의 원수들을 단죄하고 반드시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암판서의 대문 앞에 새겨진 악기가 된 관리에 대한 시가 도성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하고 삿갓은 이제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 북한산의 비밀 사찰, 청년사의 심장부로 파고듭니다. 암판서의 집 앞에서 사라진 삿갓. 그는 이제 북한산 깊은 골짜기에 숨겨진 청년사로 향합니다. 한양 도성에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고 삿갓의 무거운 겨울 도포 자락이 찬바람에 거칠게 휘날립니다. 하지만 그 뒤를 암판서의 정의 살수들이 짐승처럼 쫓고 있습니다. 김삿갓 눈 덮인 산길을 달리며 이 눈은 내 발자국을 지우려 하는가 아니면 저들의 죄를 덮으려 하는가.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소서. 이 아들이 온몸으로 찬바람을 막아들이리다. 살수 대장, 어둠 속에서 저 삿갓놈을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한 발자국도 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속, 드디어 삿갓의 눈앞에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는 청년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찰 주위에는 암판서가 고용한 인류 살수들이 진을 치고 있죠. 32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지며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만 진정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살수들을 따돌리고 도착한 청년사. 하지만 그곳은 사찰의 탈을 쓴 감옥이었습니다. 삿갓은 얼어붙은 사찰의 정문을 지팡이로 박차고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횃불이 켜져 있고 중앙에는 한 사내가 찻잔을 든 채 삿갓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삿갓의 과거 급제 동기이자 지금은 암판서의 오른팔이 된 최진사입니다. 청년사의 문을 박차고 들어간 삿갓 형님. 그런데 그곳에서 삿갓을 기다리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삿갓의 과거 급제 동기이자 지금은 정적의 앞잡이가 된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 비릿한 미소. 자네가 올 줄 알았네, 병연. 아니, 이제는 삿갓이라 불러야 하나? 그 낡은 삿갓과 도포가 자네의 몰락을 말해주는구먼. 김삿갓의 진사를 쏘아보며 자네의 비단옷은 백성들의 고열로 물들었군.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 친구의 예우는 여기까지니 더는 내 인내를 시험하지 말게. 친구인가 적인가. 최진사의 손짓 한 번에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들고 삿갓은 겨울 도포를 방패 삼아 어머니가 갇힌 지하 감실로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삿갓의 이름을 사칭해 온 가짜 삿갓의 시체였습니다. 이것은 삿갓을 유인하기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 그리고 밝혀지는 가문의 진짜 배후. 제33회 청년사의 함정. 친구의 칼날이 심장을 겨누다 편에서 삿갓 형님의 분노가 폭발합니다.